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에이스 오브 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에이스 카드는 그 원소의 원초적인 힘과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공기의 원소, 바람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사주에서는 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약간 흰빛으로 반짝이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떤 갈등이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이렇게 드는 결단, 권위, 행동력 등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남성적이고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정의와 도덕, 그다음 비판과 공격 등을 나타낸다고 이제 제가 마이너 카드를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 그러한 원초적인 소드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선 리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모든 에이스 카드가 구름에서 손이 나오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름에서 뻗어나온 손이 검을 들고 있습니다. 이 검이요, 굉장히 90도 직각으로 서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정확하고 남성적이다. 근데 이렇게 90도로 딱 들고 있는 카드가 메이저 카드에도 있습니다. 11번 정의 카드가 그렇죠. 11번 정의 카드에서는 왕이 한 손에는 검을 들고 다른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법원의 어떤 상징물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결단력, 판단, 갈등의 해소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름 속에서 손이 나왔고 그 손에는 90도로 들린 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검에는 황금 왕관과 그 양쪽으로 올리브와 야자나무 잎이 걸쳐져 있습니다. 황금 왕관은 이게 내가 최고다. 최고의 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이 에이스가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소드의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늘에서 왕관을 내려줄 정도로 이거는 좋은 시작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걸 또 이 칼 옆에서 보면은 요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드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이 요드가 제가 탑 카드나 달 카드 얘기할 때도 살짝 얘기는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과 기회의 상징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걸 조금 더 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감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로가 이제 우리나라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들 영어나 라틴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올 때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왜 감로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치유의 물, 힐링의 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명수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옛날에 신들이 모여가지고 마셨던 음료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뿐만이 아니라 동양 철학인 이 노자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늘과 땅의 양과 음기의 조화가 완벽해서 하늘에서 감로가 내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촉촉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좋은 축복과 기회를 내려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 그러면 소드의 에너지는 무엇이었죠? 지성과 논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징하고 명확한 사고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그 추진하는 일은 하늘의 축복으로 성공의 가망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능력자의 카드거든요. 자, 그러면 능력이라는 걸 얘기해 보면 능력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공부해서 어마어마한 상식과 지식을 쌓아서 그러니까 아주 많은 인풋을 넣고 거기에 따른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능력자들은 배우지 않고 그냥 능력자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이 소드의 에너지는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몸과 어떤 경험으로 배우는 게 완즈 카드라고 치자면 얘는 지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스타일, 뭐 학교에서 뭐 모범생, 아니면 정말 공부벌레, 이런 식의 능력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되게 잘하고 논리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분명하게 뭐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공과 사를 공평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스 오브 소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판단력이 빠르다. 빠르게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고 고민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좌지우지하지 않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딱 빠르게 판단 내리는 거죠. 때로는 이런 걸 직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직관이 좀 여러분들께서 좀 잘못 이해하시면 마치 내가 그냥 내 느낌으로 딱 아는 것처럼 막 뭐 신기가 있는 것처럼 아니면 촉이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요. 직관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관이 발달하신 분들은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풋이 굉장히 많다 보니 아웃풋이 빨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내가 막 이렇게 헤집어서 뭘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시간까지도 절약할 수 있을 정도로 툭 치면 탁 나오는 그런 게 바로 직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약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SBS 드라마 보면은 굿 파트너? 그거 저 좀 재밌게 보는데 지금 올림픽이라서 잠시 중단되는데 거기에서 그 장나라 역할 있죠. 굉장히 그 이혼 이제 남편이 바람피고 막 그 부하 직원 앞에서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부하 직원한테 딱 맡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판단력도 굉장히 강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제일 처음에 1, 2회 정도 보면은 피를 뭐 이렇게 막 바늘로 찔러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굉장히 막 너무너무 멋지게 나오거든요. 저는 완전 극단적인 F라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이 이 에이스 오브 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키워드를 보면은요. 지성, 이성, 기술, 뭐 논리, 판단, 분석 이런 거죠. 그리고 전략 짜는 사람들 있죠. 전략가, 그 다음 지략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판을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그 다음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이잖아요. 그 양궁하시는 분들 보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딱 그 심박수 딱 지켜나가면서 이렇게 딱 쏘잖아요. 되게 멋지죠. 공기를 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드가 바로 공기, 바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요. 그 판단이 대부분 옳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도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공과 사가 되게 올바르고 그 다음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권력 또는 리더로 추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래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약간 경쟁적으로 투쟁하기도 해요. 근데 머리가 좋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또 이제 약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승부에서 이제 지는 법이 없다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쥐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이렇게 백업 플랜 A, B, C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가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왜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머리로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부정적인 키워드 마이너스를 보자면 사실 공평하다, 공정하다라는 건 그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이제 오늘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남편들이 와이프 편 들어주면 되게 좋잖아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와이프는 그냥 남편이 한마디 내 편 들어주는 거,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찌질해도 내 편 한마디 들어주는 거 좋은데, 굳이 남편들은 네가 잘했고 제가 잘못했고 얘가 못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되게 얄밉죠. 뭐 해주기도 싫고 그냥 등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에이스 오브 소드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공평하고 공정하지만 굉장히 냉정하기 때문에 빈정상해요. 그리고 말싸움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옳다 저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실 나와 너의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소통력이 떨어지고요. 융합하질 못합니다. 약간 법정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나? 약간 이렇게 팩트로 사람 죽인 사람들 있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옆에 곁에 있으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바른 말도 곱게 하면 되는데 바른 말을 너무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딘가에 이렇게 칼로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왜? 진실과 사실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진실과 사실을 조금 아프지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화법이 이렇게 필요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조금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폭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좋은 말 해줬다가 욕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선을 넘어서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 또는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하거나 자기 손실을 입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이성과 머릿속 계산으로 이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실과 이상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 요 안에서 되게 졸속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현실 경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약간 비현실적인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과도하게 자기 주장만 하거나 과도하게 자기 방어만 하거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오만하다. 말이 안 통한다. 굉장히 방종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굉장히 빈틈없고 단호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차가운 거죠. 그래서 에이스 오브 소드의 연애의 면을 보면은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상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면에서는 굉장히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이끌어주고 또는 이끌거나, 그래서 이 관계가 굉장히 확실하다. 이게 또 이제 관계의 끝이라거나, 재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읽힌다면은 이별이 확실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이별이 되게 확실한데 이 사람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별을 때렸을 때 내가 보는 손해는 뭘까? 이게 약간 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업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계산이 딱 떨어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업이다. 시작하기도 좋고, 사업면에서는 이런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적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이게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가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어떤 선택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아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지만 이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력은 좀 떨어져요. 우리 실행력 하면은 완즈잖아요. 완즈는 자신의 경험, 자수성가, 내가 직접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내가 얻어낸 현실적인 그런 열정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이스 오브 소드는 내가 많이 배워서, 소위 얘기하는 가방끈이 길어서,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똑똑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완즈 같은 경우에는 실행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내가 맨땅에서 이렇게 헤딩하면서 배운 사람이니까
내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누군가한테서 조언을 듣기보다는 내가 맨몸으로 몸서 현실과 부딪혀서 일하는 게 완즈라면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될까라고 머리로 먼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력은 조금 떨어진다. 이 사람이 실행을 하는 거는 정말 자기의 계산이 완벽하게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때 실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금전 면에서도요, 뭐 금전이나 학원 면에서 다 좋습니다. 학원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뭐 하늘의 축복으로 이게 내가 지성과 이성이 굉장히 넘치는 카드이기 때문에 학원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오브 소드의 전반적인 기운은 굉장히 좋잖아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는 사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도 있고 그 불안이 커지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과 함께 스트레스도 시작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 완즈나 이 소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 스트레스 지수, 일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에이스 오브 소드는 그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소드를 배워나가면 소드를 이렇게 보면은요. 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 버거워요. 제일 마지막에는 막 다 온몸에 찔려 있잖아요. 그 카드 보시면 막 어떻게 막 직관적으로도 막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것까지 배울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 카드가 만약에 조언 카드로 나왔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을 좀 곱게 해야 된다. 네가 의사소통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상대를 이럴 거예요. 나 똑똑하고 나 말도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너무 잘난 척하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력이 좀 떨어지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니까 약간 둥글둥글하게 사람을 이렇게 주변을 화합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의사소통을 할 때 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얘기도 들어줘라. 이렇게 조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